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 술술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오늘장 연휴를 앞두고 드디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 테마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분께서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 사진이 나온 걸 봤거든요. 네. 사진하고 지금 실물이 좀 다르죠? 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이 많이 쪘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뭐 좋지 않고 약간 컨디션이 좀 좋지 않더라도 수익률 컨디션은 좋다. 네, 이거는 꼭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지금 돌아 나오고 있죠. 돌아 나오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반등에서 가장 먼저 손들어 치고 가는 종목이 뭔지 우리가 그걸 잡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등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 이쯤 되면 뭐 거의 알고 계시죠? 제가 TV 방송 출연하면 그날 올라요, 장이. 예. 네. 제가 지난번에도 올랐었고 예전에 그 방송했을 때도 제가 딱 할 때쯤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실까? 저거 나온다 그러면 시장 반등 나온다. 이런 거는 약간 미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합리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의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네.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떤 CNN에 이제 지표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그 지표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 텐데 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공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탐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공포, extreme fear 지수가 거의 밑바닥 거의 끝까지 왔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공포가 최고조로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미국 뉴욕 증시만 해도. 근데 네. 그거를 다시 그때쯤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 종합 차트 한번 잠깐 보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WTI 얘기 드리면서 이거 $100 못 찍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100 왜 못 찍는지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자면 글로벌 IB들이 $100 설레발 칠 때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네. 라는 거. 글로벌 IB들이 어디 유가 몇 달러다, 몇 달러 간다. 이렇게 설레발 했을 때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도가 몬순 시즌이기 때문에 네. 9월까지 원유 소비량이 상당히 적었다가 10월 되면 원유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걸 러시아가 공급을 주로 많이 하는데 네. 러시아가 감산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그냥 급전직하 했죠. 유가가 급전직하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덜었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지금 경기 침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체된 거라고 따지면 지금 미국 성장률이 떨어져야지 맞죠. 그쵸. 근데 이제 미국 성장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몰렸고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 미국의 이제 정치적 이슈 때문이죠. 단기 바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단기 바닥을 돌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단기 얘기를 드립니다. 조정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데일리 TV 방송을 할 때 네. 제가 잠깐 쉬다가 나왔는데 예전에 이데일리 TV 방송할 때 그때도 제가 가르쳐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월 5일로 한번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요. 10월 5일로 10월 5일이면 어제죠. 어제 시간 여행을 딱 가보면 여기 보시면은 어제 지수가 밀렸어요. 네. 이제 말도 안 되게 밀렸거든요. 미국장 반등했는데 우리나라 밀렸어요. 그쵸?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네.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었겠죠. 근데 진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지금 이 옵션 위클리 옵션이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교란할 때 주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어제 미국장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 밀렸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밀렸는데 코스닥이 많이 밀렸는데 이거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 매도를 했어요. 원래 지수가 밀리면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해요, 보통.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밀렸는데 매도를 했다? 이거 뭐다? 개인 투매 다음날 반등. 이 공식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거 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반등은 그냥 당연했다. 저 어제 딱 이거 보고 네. 코스닥 딱 개인이 순매도 하는 거 보고 지수 밀렸는데 보고 매수입니다. 오늘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이거는 거의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이거는 반등하겠다. 개인 투자자들의 인간 지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그런 분석 포인트가 있었다. 제가 나오면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약간 미신이고 이렇게 분석을 철저하게 딱딱딱 적어보면 이제 네. 단기 바닥이지 않나. 단기 바닥을 돌아 나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다음 주 일정표를 보시면 네네. 다음 주 일정표가 약간 우호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일정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끝에 교육 시간에 자세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단기 바닥 이미 얘기 들었어. 채널 돌릴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뒤에까지 바라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제가 단기 바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매도는 진작 했어야죠. 매도하려면 추석 전에 했어야죠. 네. 아니 추석 전에 연휴 있는데 딱 그때 팔기 딱 좋은 타이밍에 다들 팔고 있는데 그럼 그때 안 팔고 뭐 하셨어요? 예? 그때 사셨어요, 설마? 예. 아니 그때 개인 투자 계속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비중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연휴를 맞이하고 연휴가 넘어갔을 때 마이크로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베팅하자. 그때 그 베팅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다 붙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날. 다 붙었고 지금 오늘 이제 또 이제 시장이 돌아 나왔죠. 돌아 나오면서 이제 1등으로 치고 갈 종목들이 뭔지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건데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는 매수의 기회다. 다 물려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종목들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 여러분들 얘기하기 전에 주요 종목들 한번 딱 정리해드릴 때 그거 보시면서 주말 네. 동안에 고민을 딱 하시면서 네.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수 전략이랑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들어오는 오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면 이제 그런 타이밍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노란톡방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백날 여기서 종목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내일 사면 돼? 마음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든 사랑이든 종목이든 투자든 뭐예요? 결론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실시간으로 물론 제가 이데일리 TV에 24시간 나오면 제가 타이밍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네.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도시락 싸두고 제가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으면 네. 제가 타이밍이 지금 이때입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다.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는 좋은 타이밍에 종목 하나를 매도를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김정철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오늘 일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요약한다면 여러분 내일 축구 있죠? 내일 네. 축구 일본하고 축구 하죠. 네, 일본 아시안 게임 결승전 하죠. 네, 일본하고는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일단 그 약간 축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뭐였어요? 계속 수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수비를 열심히 했죠. 이제는 뭐다? 공격이다. 닭공까지는 아닌데 네. 묻지마 매수 닭공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네. 공격의 시기가 왔다.
공격의 시기 공수 전환이 돼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반격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격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느냐? 네. 반격을 잘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대공세처럼 이상하게 반격하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격을 할 때 좋은 타이밍에 잘해야 되는데 왜 반격의 구간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저 보시면 오늘 올랐던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자,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랐다는 건 뭐죠? 공격해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약바이오가 왜 오릅니까? 공격해야 되니까 제약바이오 오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오늘 대표적으로 당뇨 관련주 인벤티지랩 오늘 이제 112에서 이제 대표가 방한하면서 같이 이슈가 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인벤티지랩이 60일 이동평균에서 돌렸어요. 당뇨 관련주로. 예, 네. 그리고 인벤티지랩 주사 한 대 맞으면은 일반 주사 맞는 것보다는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슐린을 맞을 때 한 방에 길게 한 번 맞으면 쭉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네. 좋은 겁니까? 인벤티지랩이 지금 당뇨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종목들 중에 특히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오늘 반등의 서막을 알렸죠. 바이오에서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다양한 좀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당뇨 비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 지금 공격의 시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격의 시기에 스멜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지금 공격의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막 인벤티지랩 매수하고 뭐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들어오셔서 같이 타이밍을 한번 재보자. 이런 거죠. 어느 타이밍이 제일 좋을지 한번 네.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반격을 시작하는 기간 공수 전환이라고 하셨는데요. 내일 결승전을 앞둔 축구처럼 우리 증시도 빨리 반격에 성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반격 타이밍과 수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링크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에서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혹시 오늘장 이슈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자 이슈 특징 종목 중에 저는 이제 아까 제약바이오를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제약바이오를 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2차 전지를 네.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중에 오늘 아니 그동안 강했던 에코프로 비하면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하고 네. 갈 생각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노라톡방에도 많이 그런 얘기도 올라오거든요. 네. 아니 도대체 에코프로는 언제 가는 겁니까? 그 에코프로는 언제 누가 지금 계속 갖고 계시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네, 저 오히려 지금 차 에코프로 BM은 아주 안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네. 다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오늘 동아기업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는 오늘 TCC 스틸이 네. 연속해서 어제와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이제 좀 예상치 하회했죠. 네네. 우리 연휴 때 이제 좀 이제 벌어졌던 일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 3분기 인도량이 하회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만 봤죠. 이거만 보면 안 돼요.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어떤 거요? 중국의 슬픈 소식입니다. 네. 슬픈 소식이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중국의 BYD가 테슬라의 인도량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중국의 BYD가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전기차를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강세. 그럼 다른 데는 그럼 전기차를 안 사느냐? 판매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현재 남아 돕니다. 네. 여러분 전기차 왜 안 사세요? 왜 안 사세요? 물어보면 충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뭐 때문에 안 사는 줄 아세요? 터질까 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왜 안 사는지? 비싸다. 일단 비싸다예요. 아니 비싸죠. 왜냐하면 전기차 딱 계속 갖고 사놨는데 이게 무슨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배터리가 비싸니까 일단.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요즘에 어떤 걸로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싼 레이라는 브랜드, 레이라는 자동차가 있죠. 그 레이 전기차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네. 그 레이 전기차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싸게 살 수 있는 전기차를 지금 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 가격 경쟁을 테슬라가 붙여놨으니까 네. 테슬라가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가격 경쟁 붙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도 거기에 대응해서 레이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싼 전기차들을 이제 출시하고 있는데 그 싼 전기차에다가 여러분 배터리 어떤 배터리를 쓰겠습니까?
비싼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를 갖다 쓸까요? 안 쓰죠. 그러면 레이 전기차 가격이요. 그랜저 가격보다 더 비싸게 돼요. 네. 그럼 누가 사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를 요즘에 많이 넣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예요, 도대체? 2차 전지 하는 회사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이 회사가 바로 양극재 3원계 배터리 하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LNF도 마찬가지고 다 3원계 배터리 관련주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리고 3원계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요즘 다 안 좋은 이유는 LF 배터리한테 밀리고 있어요, 지금. 네네. 계속.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3원계 배터리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LF 배터리는 한계가 좀 명확해요. 그렇죠. 그리고 3원계 배터리의 가격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왜냐? 거기에 이제 금속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3원계 배터리 최대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최대 위기인데 그때 LF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주구장창 갖고 있으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에코프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이날 7월 26일이죠, 이날 에코프로 급 나간 날. 네. 최고점 찍고 급 나간 날. 이날 제가 여의도가 아닌 다른 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옆에 분들이 이거 2차 전지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네. 그러면서 막 더 사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그거 딱 듣고 있는 순간 이거 끝물이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불과 밥 먹고 일어난 지 15분 만에 폭락했어요. 1시에 딱 폭락했거든요. 네. 이날 제가 다른 뭐 방송사긴 합니다. 다른 데도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2차 전지 끝났다. 배터리 씨 말 믿지 말라. 방송에서? 네, 제가 그 얘기 계속 하고 다녔어요. 제가. 네. 아니나 다를까 배터리 씨도 이제 너튜브에다가 너무 고점이다라는 영상 올리더라고요. 봤어요. 역시.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구조적으로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3원계 배터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걸까요? 그런 투자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사서 내일 안 오르면 힘들어하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최대한 빨리 올라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네. 오늘 강했던 TCC 스틸을 보시면 돼요. 네. 자, TCC 스틸이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LFP 배터리든 3원계 배터리든 원통형 배터리의 규격으로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원계 배터리가 지금 위기가 왔는데 그럼 네. 3원계 배터리 관련주를 주구장창 잡고 있는 게 맞냐 이거예요. 어차피 LF 배터리도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보셔야지. 오. TC 스틸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란 말이에요. TC 스틸 니켈 도금 간판을 만드는 회사고 네. 요걸 가지고 원통형 배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건전지 아세요? AA 건전지 보면 동그란 거 있죠? 네. 그걸 좀 크게 만들면 그게 원통형 배터리예요. 네,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주력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통형 배터리 이제 우리가 그 양극재에 따른 배터리 분류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규격에 따른 분류로 배터리 관련주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격에 맞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럼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럼 TC 스틸은 계속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C 스틸이 지금 현재 거의 밀리지도 않고 다시 돌아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고점 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시 EDP 오늘 3% 그 반등, 신흥 SEC 3% 반등, 삼진 L&D 그 반등, 동원 시스템 4% 반등. 이거 뭐 전부 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예요. 네.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대장은 TCC 스틸이다. 그래서 TCC 스틸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2차 전지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네네. 자꾸 안 되는 그 3원계 배터리 지금 한참 위기에 왔는데 네. 이거 실적 발표하면은 분명히 실적 깨질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실적 시즌까지 실적 보겠다고 계속 덤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도대체 3원계가 뭐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강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강의도 부족하다 하면은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네. 2차 전지 한 방에 이해하기라는 VOD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2차 전지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요걸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가르쳐준다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네. 같이 공부하시면서 얘기도 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 들어오는 게 먼저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규격에 맞는 투자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준비해 오신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자, 오늘 바이오가 셌어요. 바이오가 셌습니다. 바이오가 강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오늘 강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인벤티지랩이 오늘 12.26% 올랐는데 오늘 일라이릴리가 여러분 지금 이거 트렌드예요. 제약바이오도 트렌드거든요. 네. 제약바이오의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비만, 당뇨, 그다음 뭐다? 탈모. 이 세 가지의 고민이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민이 다 있다. 여러분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민이 없나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릴걸요? 예, 걸려요 이게 무조건. 근데 저는 심지어 이 세 가지가 다 고민이라고. 왜 저주를 하세요? 아 진짜예요. 근데 요즘에 일라릴리가 이 약을 이제 마운자로라는 약을 네. 개발했는데 이게 당뇨약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오. 마운자로를 먹었더니 네. 당뇨 혈당 관리하려고 마운자로 먹었더니 비만이 해결이 돼요. 심지어 막 탈모도 해결이 돼요. 지금 약간 요즘 이게 만병통치약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네. 길거리 나가면은 그 이상한 만병통치약 파는 분이 계세요. 막 공연하면서 막. 그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 물론 그거는 그런 느낌 같진 않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임상으로 증명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 엄청나게 이거 미국 주식이에요, 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만들려고 했던 게 위고비라는 이 비만약이 있어요. 네. 이걸 먹으면 위가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많이 안 먹어도 이게 배가 불러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거에 완전 열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먹었더니 또 당뇨가 해결이 돼요. 이걸 먹었더니 탈모가 해결이 되고 이걸 먹었더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이고비 한국 곧 출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고비 한국 곧 출시하고 이 위고비란 약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요게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네. 먹는 거 덜 먹으면요. 네.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어떤 게 좋아요? 탄소 배출이 적어져요. 그래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약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그럼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들 지금 또 다 뛰어들었어요, 전부 다. 오. 전부 다 비만, 당뇨 이걸 다 뛰어들었어요. 네네네. GLP-1을 기반으로 한 약을 만들려고 지금 다들 뛰어드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인벤티지랩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특징주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요?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 종목 한미약품을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을 왜 얘기 드리고 싶냐면 네.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 위고비란 약을 딱 이제 그 약을 네. 저기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팔까요? 안 그래요. 한국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요, 그냥. 그럼 자기가 돈 투자해서 만들까요? 아니요. 이미 생산 기지가 있는 한국 제약사와 협업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설계는 노보노디스크가 하고 네. 생산은 파운드리는 누가 한다? 한국에 있는 제약사가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CMO라고 하고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근데 네. 이 CMO를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CMO를 이 위고비란 약에 CMO를 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 한미약품이에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높은 회사고. 그래서 한미약품이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라이릴리 회장이 방한을 하면서 같이 비만과 당뇨가 같이 올라왔는데 네. 왜냐면 비만 치료되면 자동으로 당뇨가 치료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마저도 같이 급등하게 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아직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좀 볼만하다는 건 뭐냐면 네. 10월 중순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유럽의 임상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유럽의 임상종양 학회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 기가 막힌 종목이 하나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현재 자회사 이뮤원트가 지금 나스닥에서 97% 급등하면서 미국 바이오계를 거의 찢었어요, 완전히. 지금 거의 찢은 상태예요.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대웅제약 자회사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주로 항암 신약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네네.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 지금 이미 주가는 날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막 2차 현재 헤매고 있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도 지금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한올바이오 파마만 그럴까요? 이 종목 말고 지금 뭐가 있나요 또? 자, 여러분 술 많이 드신 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심하잖아요. 저 오바이트 있어요. 하고 막 이러면 그쵸? 네. 이거 반드시 이거 HK 이노엔에서 만든 K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K캡에 이제 SK 이노엔의 K캡 전 세계에서 이거를 이제 P캡이라고 해요. 네. 그 역류성 식도염 관련한 약을 P캡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P캡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하고 HK 이노엔의 K캡과 네. 그 다음에 기분 나쁘고 좀 별로 기분 좋지 네. 않지만 일본의 다케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본의 다케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케캡이 있는데 네. 이제 다케캡이 좀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다케캡의 다케다가 네. 미국 FDA에다가 신약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빠꾸 당했죠. 왜요? 발암물질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꾸 당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K캡이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오. 왜냐하면 K캡은 이 발암물질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K캡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받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K캡을 계약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 될까요? 해서 HK 이노엔이 그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2차 전지나 이상한 종목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기간 순매수한 거 보세요. 거의 기간이 뭐 대주주 될 기세예요, 거의. 대주주 될 기세 왕창 사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징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저는 한미약품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한미약품. 위고비 만약에 위탁 CMO 들어가잖아요. 네. 주가 두 번 다시 못 볼 주가입니다, 이 주가. 여러분. 네. 두 번 다시 이 주가 못 봐요. 네. 네,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서 그리고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비만 당뇨약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잘 체크해서 특징주로 잘 보시면서 네. 지금 당장 덤비기보다는 네. 일단 급등 나왔잖아요. 그럼 좀 조정을 기다려야죠. 그쵸. 예, 기다려야죠. 좀 그런 인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어. 그런 타이밍을 저희랑 논의를 하면 돼요. 네. 예, 그런 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얘기 드리니까 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TCC 스틸과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약바이오 가져왔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공격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공격의 네네네. 시간. 공격의 시간이 뭡니까? 공격의 시간인데 오늘 제약바이오 급등했는데 오늘 바로 추격이에요? 저는 너무 고점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급등했는데 지금 현재 살짝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네.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옆으로 살짝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 보면 공격을 할 때 무조건 이거는 강감은 공격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주 공격 스트라이커 정도 되는 거죠. 골잡이, 스트라이커 네.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로 얘기하자면 정우영 선수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안 오르면 지수가 안 올라요,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반격의 시간이면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고 네.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주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이크론이 이번에 마이크론 시작 발표할 때 제가 HBM 반도체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자기들도 HBM 반도체 뛰어들겠습니다 할 거라고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론이 HBM 반도체 우리도 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내용은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샘플을 만들었는데 네. 그걸 엔비디아한테 줬죠. 네. 야,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야 너네 우리한테도 수주 좀 줄래?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야 너네 수율 너무 안 나오는데? 야 다 좀만 기다려봐. 지금 이 상태예요. 네. 즉 다들 HBM 반도체를 하려고 난리예요 지금. 네. 그럼 HBM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다시 볼 때가 된 거죠. 네, 다시 볼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북미 데이터 센터에서 고객사를 새로 받았어요. 그것도 네. 1년 만에. 1년 만에 북미 데이터 센터에서 신규 주문 들어왔어요. 네. 반도체 업황이 1년 동안 쭉 안 좋았다가 1년 만에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신규 주문이 들어왔다. 네. 엄청난 전환의 트리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네. 지금 이 내용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북미 데이터 센터에서 신규 주문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럼 반도체의 바닥을 거의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의 힌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힌트는 여러분, 이 반도체 관련주가 본격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는 어차피 근데 잘 돼요. 네.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뭐 비메모리를 볼 거냐, 아니면 뭐 DDR5 관련주를 볼 거냐,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미 내년까지 먹거리가 다 정해져 있는 엔비디아 내년까지 수주 다 차 있어요. 네. 엔비디아는 그냥 계속 내년까지 이미 일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쵸. 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쪽 HBM 반도체 쪽을 우리가 좀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네. 듀얼 TC 본딩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플립칩 역시 마찬가지로 본딩으로 하고 있는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오사트라고 하는 반도체 후공정을 맡고 있는 회사들의 네. 신규 수주까지 지금 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대형 수주 하나 땄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고 많이 뭐 알아보셨고 하셨을 텐데 저는 2차 전지를 좀 더 쉽게 좀 기초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2차 전지에 다른 종목들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에 자꾸 매몰돼 있다는 거는 지금 뭔가 2차 전지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잘못 배우고 계셨다라는 거를 좀 저는 그걸 좀 포인트로 잡고 싶어서 오늘 2차 전지. 물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 바로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또 이거를 또 글로 안 써놨어요, 제가. 또 영상으로 또 그냥 거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거를 제가 VOD 또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그거까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개괄적인 내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전지. 자. 여러분 2차 전지가 뭐가 2차 전지죠? 충전을 하면 그게 2차 전지인 거예요. 1차 전지는 뭐예요? 한번 쓰고 갖다 버리면 이게 1차 전지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그 다음 충전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충전의 원리는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 이 안에
양극재가 있고요. 여기에 음극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일로 가면 충전, 일로 가면 방전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 원리가 이걸 이제 이온화된 리튬이 움직이는 거죠. 이온화된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2차 전지라는 거죠. 자, 2차 전지가 이제 가려면 그러면 2차 전지 안에는 4가지 필수 소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원가 비율이 높은 원가 비율 35에서 40% 차지하는 게 바로 양극재예요, 양극재. 양극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분류로 에코프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말고 중국의 CATL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극재. 자, 양극재가 이제 음극재가 원가 비율이 한 15에서 20% 차지하는데 이 음극재도 다양하게 자세히 아셔야 돼요. 최근에 실리콘을 활용해 가지고 실리콘을 약 10%의 비중을 둬 가지고 음극재의 성능을 더 올리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 뭐죠?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다 음극재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CNT 도전재 같은 이런 물질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주가 또 뭐 있죠? 제이오 같은 회사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때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알아야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공부를 하면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잘 모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상한 종목에서 헛수익만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전해질 역시 원가비를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전해질 있고, 그다음 분리막. 분리막은 왜 필요하냐?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이게 둘이 붙으면 터져요. 불납니다. 그러면 그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막이 있어요, 막이. 막이 있는 겁니다. 이 막이 이제 한 5에서 한 15% 정도 원가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 소재죠. 근데 분리막은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고체 배터리는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둘이 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분리막이 필요 없어져요. 그럼 이제 분리막은 그때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아직 전고체 배터리 나오려면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 양극재, 원가비율이 제일 높은 이 양극재는 도대체 뭐뭐 있냐? 니켈이 있고요. 그 다음 망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발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인산, 철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을 조합한 3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이걸. 3원계 배터리. 3가지를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쪽에 강해요. 이쪽이, 여기는 뭐가 좋냐면 여기는 되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엄청 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인산철. 딱 봐도 이거 그냥 아무 데나 다 구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이거는 LFP 배터리를 할 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양극재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양극재에서 이 3원계 배터리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니켈, 일단 비싸죠. 예. 망간, 싸지 않습니다, 망간도. 알루미늄, 싸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코발트가 문제예요, 코발트가. 코발트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왜 비싸냐? 코발트가 콩고에서 나오는데 콩고가 좀 안정되면 좋아요. 근데 좀 콩고가 정치적으로 뭐가 좀 되려고 하면 갑자기 콩고에서 내전 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코발트 캐다가 총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코발트 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코발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서 3원계 배터리가 좀 가격이 비쌉니다. 역시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 자, 근데 여기서 각각 하고 있는 역할들이 좀 있어요. 자, 이 니켈 같은 경우는 용량, 그러니까 니켈을 최대한 많이 넣으면 주행거리가 계속 길어져요. 망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망간은 이제 가격이 좀 뭐 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비싸진 않기 때문에. 자, 코발트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알루미늄 역시 수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물질의 특성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그럼 가장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니켈을 가장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망간을 또 너무 많이 안 넣으면 이게 배터리가 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BM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에코프로 BM이 이 3원계 배터리를 할 때 비율을 어떻게 조합을 하냐. 니켈 8, 망간 1, 코발트 1까지는 현재 상용화 시켜놓은 상태예요. 니켈을 8까지 올려놨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미 기술 개발을 어디까지 했냐. 이걸 이제 NCM811이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를.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어디까지 개발했냐. NCM, N 니켈, C 코발트, M 망간 9반반까지 왔어요. 9반반. 9반반이 뭐냐면 니켈을 9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더 길어졌겠죠? 망간은 0.5, 코발트 0.5. 이 코발트를 적게 써야지 최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여기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NCM 9반반으로 가면은 이거 주행거리 700km까지 늘어납니다. 전기차로서 상당히 역할을 잘 하게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다? 비싸다라는 거죠. 자, LFP 배터리는 싸지만 재활용이 안 돼요. 인산철 재활용 안 되나요? 자, 3원계 배터리는 재활용이 됩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다시 다 폐배터리에서 빼가지고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원계 배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계속 재활용할 거니까. 근데 인산철은 재활용 되지 않나요? 물론 되죠. 문제는 뭐냐? 인산철 재활용하겠다고 배터리 뜯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LF 배터리는 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하기는. 근데 그게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한번 정확히 한번 비교를 해보죠. 3원계 배터리 이거 누가 많이 한다? 한국이 많이 한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다음 LF 배터리는 어디가 많이 한다? 그냥 저기 시끄러운 북쪽 동네에서 많이 한다. 중국이 많이 한다. 자,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수산화 리튬을 씁니다.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은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포스코홀딩스가 이것 때문에 뜨는 거예요. 자꾸 포스코홀딩스가 왜 오르는지 왜 잊혀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산화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천 기술로 뺄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2000년지에서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원계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길어요. 근데 자, LF 배터리 같은 탄산 리튬 이거는 되게 쉽게 만드는 거고요. 자, 장점은 LF 배터리가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게 장점인데 문제는 중국이 만든 LF 배터리는 안정성이 뛰어나지 않죠. 자꾸 불나요. 아니 원래 LF 배터리는 불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불납니다. 중국은 뭘 하든 이상해요. 여튼간에 자,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 불날 가능성이 좀 있다. 짧은 주행거리. 왜냐하면 LF 배터리는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넣는데 무게가 가벼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짧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고중량. 자, 주행거리는 500에서 700km. 그 다음에 최대 LF 배터리는 최대 500km까지 최근에 바뀌었어요. LF 배터리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하고 BMW, 포르쉐 등이 3원계 배터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중에 내가 좀 비싼 전기차 갖고 있다. 그러면 배터리 뭐다? 3원계 배터리고요. 내가 전기차 중에 테슬라 모델 3나 뭐 이런 거 그냥 타고 있다. 그거 보면 다 중국 배터리예요. 다. 중국 배터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따지면 LF 배터리가 좀 분리해야 되는데 최근에 LF 배터리가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 가격 경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원계 배터리는 잘 안 되고 지금 계속 LF 배터리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자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오각형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자료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2차전지 악재가 연속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남아 돌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안 되고 있죠. 프랑스판 IRA로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도 보조금 못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도 전기차 처음에 2030년까지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시 2035년까지 다시 연기했죠. 자, 중국 BYD가 테슬라 추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은 결국 테슬라한테만 유리한 겁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금 당장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유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한테 미국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면 한국 너네랑 끝까지 갈 거야 해놓고 우리나라 뒤통수 때리고 중국 업체들 닫고 왔죠 또. 예, 외교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쉽게 손쉽게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들어오셔가지고 요 내용까지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가 뭐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 증시 일정 중 제일 포인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목요일 날 미국 CPI 발표합니다. 근데 저 이거 CPI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CPI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요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원래는 CPI가 먼저 발표하고 미국 CPI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 PPI 공급자 물가지수가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 달라요. 공급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해요.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중국 무역 수지 요거 중요하다. 요런 포인트 몇 개 더 포인트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거고. 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중요합니까?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다. 회의록 발표가 있다. 수요일 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10월 달은 실적 시즌이다.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일정이랑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샵 3772로 김정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미국 고용 보고서가 좀 전에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미국 9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상회했다고 하는데 혹시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실업률은 지금 실업률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오히려 호재예요. 네.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고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금 급락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 월요일 날 휴장이다. 네.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 선물 지금 1% 넘게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속보로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이 고용지표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휴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